안녕하세요. 마포구 수어통역센터에서 한국수어통역사로 일하고 있는 김광길이라고 합니다. 농인과 청인이 만나는 그 어느 곳이든 통역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끔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시군구에서는 이제 수어통역센터가 있는데요. 관공서, 법원, 경찰서, 은행 모든 곳에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 전화를 주신다거나 혹은 문자로 언제 어디서 어떤 통역이 있다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으로 나가가지고 통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공용어가 한국어로만 알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 한국 수화언어법이 제정이 되면서 수화언어, 줄여서 수어로 한국 수어 또한 공용어입니다.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듯이 수어 또한 각 나라마다 수어가 다르거든요. 수어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수어 통역을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영어 통역을 잘하는 게 아니듯이 통역 기술을 따로 배우고 익혀야 수어 통역을 능숙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요. 마스크로 인해서 저분이 말을 하는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마스크가 소통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리뷰 마스크라고 해가지고요. 저희는 통역 현장에서 이 마스크를 착용을 해가지고 입모양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통역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수화 통역의 영역들이 많이 확장되었거든요.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정보 브리핑, 농인분들이 이제 소외되는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항상 수화 통역사가 동행을 하고 지상파의 메인 뉴스를 보면 화면 우측 하단에 이제 수화 통역사가 수화 통역하는 것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청각 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증진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화재가 발생됐을 때 음성으로만 안내를 하다 보니까 농인분들이 대피할 수가 없거든요. 음성 중심으로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농인분들 자연히 소외되고 배제되고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농인분들도 접근 가능하게끔 좀 개선을 요청하는 일, 저희 기관이 목소리를 내서 장애인식 개선 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 한국 사람인데 한국 내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정말 많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족 간의 대화를 시작으로 일상생활, 또 학창시절, 또 사회생활, 또 모든 분야에서 전부 소통의 문제들이 발생이 돼가지고 문화 여가를 즐김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들이 있는데요. 농인분께서 어떤 거를 배우고 싶다 하지만 필담도 어렵고 그래서 말을 하면 그 내용이 전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접근 자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활체육교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뜨개질 혹은 공예, 꽃꽂이 이런 욕구를 가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강사를 섭외해가지고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취미생활을 익힐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다닐 때 이 소통의 문제로 하여금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과 여행을 갔을 때도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그래서 저희가 한 3박 4일로 독도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가는 내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농인분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그 안에서 가이드분께서 이 독도의 역사, 유래,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해줬을 때 다 수화통역으로 제공을 하면서 좀 더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었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독도새우인데요. 진짜 내놓자마자 순식간에 1분도 안 돼가지고 다 사라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기회가 없으면 혼자 여행을 가기 어려운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희 센터 이제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전혀 소통의 문제도 없고 다들 너무 만족스럽게 여행을 다녀왔었습니다. 일상생활 통역을 함에 있어서 다양한 통역을 하게 되는데요. 부모님 장례식을 치르고 상속된 재산을 상의하는 자리에 통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민감한 가족들 간의 대화에 통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 난처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통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원치 않게 분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사님의 내용을 수어로 전달해주고 이 농인분의 수화를 한국어로 이제 전해드리고 계약금까지 다 치르고 나서 취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분쟁 상황이 생겼을 때 통역사의 입장에서는 좀
난처하고 이런 경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지기관이다 보니까 복지사의 역할도 해야 되거든요. 이 경계선이 좀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두 분째 한 분께서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속이려고 하는 게 뻔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는 그대로만 이제 통역을 하는 게 사실 통역사의 역할이지만 통역사이면서도 또 복지사이거든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그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수어를 통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내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한국 수어 통역사만의 매력입니다. 단 수어라는 언어 이전에 농인이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